은퇴 후 30년이 넘는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이것 농지연금. 10명의 아들, 딸을 가진 집이 전혀 안 부럽습니다. 농지연금이 시골의 땅을 가진 사람의 노후 소득원으로 뜨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후에도 농지연금,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 300만 원 지급, 경매로 농지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도시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농지연금이 시골의 땅을 가진 사람의 노후 소득원으로 뜨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영목이지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영농 경력 5년 이상이고, 즉 5년 연속일 필요는 없고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되고 60세가 넘으면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대상 농지는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논과 밭, 과수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라야 합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도 아니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제3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시골의 1,000제곱미터 3,030평 이상이나 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농사일 5년 이상 했다면 경력 증명 가능해서 농지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시곤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는 주소지시, 구, 읍, 면 농지관리부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 농지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농업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70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이면 배우자의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하여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 앞으로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이 됩니다. 담보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는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줘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 5년, 10년, 15년, 20년 등 일정 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정액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전후 후박형, 대출 한도액의 30%까지 수시 인출 가능한 수시 인출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영 2양형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정지가 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약정이 해지되면 공사는 연금 채무를 가입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농지연금이 지급정지 약정해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담보농지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7.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8. 담보농지를 훼손하는 등 공사의 채권관리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속을 이유로 또는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 후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노령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도 농지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6억 원이 넘는 농지는 6억 원 한도 안에서 세금을 덜어줍니다.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해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같이 공실 위험이 없는 데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향후 농지 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때 정해진 연금을 받습니다. 농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월지급금의 감액은 없으며 사망 시까지 일정한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언제든지 중도에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부대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농지를 처분해 갚는데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의 채무상환액은 매월 받은 연금액의 총액과 이자율 2%, 위험부담금 0.5%를 더해 산정됩니다. 도시인들 사이에서도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받은 후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의 소유기간 조건을 달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단, 조건이 농지원부 즉 농사를 지었다는 경력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농사를 5년 이상 지었다는 경력을 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신청 시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주소지를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통하여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농촌 노인들의 노후 대비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장소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로 하시면 되고 전화 상담은 1577-7770번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본부 지사로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상담 신청은 www.fplov.okr로 하시면 됩니다.